먼저 CNN이 전한 소식입니다. 아시아의 관광 명소들도 오버 투어리즘, 이 과잉 관광으로 인해 유럽처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CNN은 오버 투어리즘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명소들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여행 관련 전문가는 아시아로 관광객이 몰리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수요, 저렴한 항공권, 또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의 중산층 증가, 다양한 홍보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0% 급증했는데요. 개발이 활발해져 지역 환경이 파괴되고 관광객이 넘쳐나면서 자연과 자원이 훼손되고 지역 문화가 소멸되는 등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아시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과잉 관광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 많고 특히 위험한 지역으로 섬과 해변을 꼽았는데요. 이 같은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리핀은 2018년 6개월 동안 보라카이 섬의 관광을 금지한 바 있고 태국은 4년 동안 마야 해변의 관광을 금지했었으며 현재는 매년 2개월의 휴무 기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관광지가 클수록 관광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 기슭의 플라카 지구, 파르테논 신전과 아고라, 비잔틴 교회 등 문화유산이 가득한 고대 아테네의 중심지입니다.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과 넘쳐나는 쓰레기, 쿵쿵거리는 여행 가방 바퀴소리 등으로 연중 내내 어수선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에 1,000만 명 가까운 수준, 그리스 인구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σχεδόν όσο είναι ο πληθυσμός όλης της Ελλάδας, έρχονται στην Αθήνα και είναι ο πρώτος προορισμός σε όλη την Ελλάδα.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곳이 여행자들만을 위한 곳은 아니라는 주민들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Περιορισμένη ουσιαστικά είναι μια γειτονιά η οποία έχει υποστεί τις συνέπειες του υπερτουρισμού. 현 상황을 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한 아테네시는 급기야 숙소 단기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또 새 숙박시설 건설을 막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들의 동네로 불리던 플라카 지구가 영원 없는 유원지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 조치가 과잉 관광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명하다고 알려진 세계적인 관광지마다 몰려드는 여행객들로 주민들 불편이 커지면서 이 오버 투어리즘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월드 이슈에서 이랑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관광지로 유명한 곳들에 사람들이 좀 몰리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여행객들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 설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유명 관광지 주민들은 날씨가 좋으면 여행객이 느니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도시를 죽인다. 관광객들, 당신의 부유한 인생, 나에겐 일상적 고통. 도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분노의 외침들.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주민들이 써놓은 것입니다. 오버 투어리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버 투어리즘, 우리말로 하면 과잉 관광, 관광 공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원래 그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관광지마다 지역민들은 관광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If you live in Venice, it's not easy because we have tourists in every street. 최근 스페인 이비사섬 서쪽에 있는 에스베드라에서는 성난 주민들이 전망대 진입로와 주차 공간을 바위로 막아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일몰이 아름다워서 늘 북새통인데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밤새 떠들고 쓰레기 버리고 주민들 불편함이 커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얼마나 화가 극에 달했으면 이렇게 직접 주민들이 나서서까지 행동을 했나 싶은데 비단 일상생활의 불편함에서만 오는 건 아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 고통이 무엇보다 큰 문제겠지만 사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집값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됐던 지역이 활성화되면 외부인이 유입되고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되려 밀려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관광지에선 이와 비슷한 투어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호텔, 민간 숙박업소 등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숙박업소 플랫폼까지 인기를 끌면서 지역민들 주거지 대신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살던 집값도 오르고 결국 지역 주민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차도 막히고 물가도 오르는 등 지역 사회의 다방면으로 영향을 줍니다. Over-tourism can put a lot of pressure on destinations' natural, phys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Some examples include overcrowding in beaches, inflation in prices, congestion and traffic, so on and so forth.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나라별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대응책은 여행객들에게 돈을 받는 겁니다. 이른바 입장료, 관광 세금 같은 것을 물리는 건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후지산에서 이걸 곧 전면 시행합니다. I mean, it's not Disneyland, so I think having some sort of access control system to limit the amount of potential chaos is good. 5월부터 후지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모든 등산 경로에 들어설 때 4,000엔, 우리 돈 38,000원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비용을 받는 건 부탄이 처음 시작했는데요. 무려 1974년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관광 비용을 받아왔습니다. 1인 하루 200달러까지 받다가 2년 전부터 100달러로 낮췄습니다. 반대로 최근 입장료를 올린 나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해 4월부터 4세 이상 당일치기 여행객들에게 성수기에 한해서 5유로를 받아왔는데요. 지난달부터는 4일 전까지 예약하지 않으면 2배로 받고 있습니다. 또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닉처럼 크루즈선 입항을 하루 2척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여행객들이 대폭 줄을 것 같진 않은데 여행객들 스스로 지역민들과 마찰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국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여행객들도 분명 지켜야 할 선이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First and foremost, they can educate themselves about the local culture and natural environment of their destination and try to act responsibly and respectfully. 자신이 방문객임을 잊지 말고 예의를 갖고 그 나라 문화와 주민들을 대하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야 여행지 지역 주민들도 반갑게 맞아줄 것이고 여행객들 역시 즐거운 추억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바로 옆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무단횡단도 서슴지 않습니다. 편의점과 함께 후지산이 보이는 독특한 풍경을 사진에 담기 위해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에다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잇따르자 자치단체가 후지산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쳤습니다. 本当はね、黒幕なんかするべき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もうやめない措置だろうと思います。 후지산 중턱의 주차장은 등산객들로 붐비고 인근 도로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지난해 후지산의 등산객은 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산장 숙박 예약이 어렵자 짧은 시간에 산을 오르내리는 이른바 총알 등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객의 안전과 쓰레기 투기는 문제입니다. 日本のルールでも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ゴミは持ち帰りだポイ捨てをしないですとか、そういうことをいかに知っていただいて、でその知った上で 자치단체는 오는 7월부터 하루 등산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하고 통행료도 받기로 했습니다. 산 중턱까지 노면 전차를 운행하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 관광객을 분산시켜 혼잡함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차 철길 설치에 약 1조 2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발에 따른 산사태 우려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의 기차역 앞에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시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베네치아시가 현지 시각 25일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우리 돈 약 7,000원의 입장료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입장권이 없으면 최대 4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a il nostro primo obiettivo è intanto difenderla e riuscire a renderla vivibile. Per cui noi pensiamo che sicuramente quest'anno e il prossimo avremo più costi nel gestire questa operazione degli incassi che avremo da. 제도 시행 첫날 당일치기 관광객 15,000여 명이 입장료를 냈습니다. 지난해 베네치아를 찾은 관광객은 2천만 명. 과도한 관광객이 몰려 주거비 상승 등을 부추기면서 1960년대 13만 명이었던 지역민 수가 지난해 5만 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입장료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셈인데 관광객들은 당혹스럽습니다. I mean, you're already paying for a lot of stuff, from museum, to go around, to eat, to sleep, hotels, and paying to enter inside the city. I don't think it's fair.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호텔 신축을 금지하고 유람선 수도 줄여 한 해 여행객 숙박 횟수를 2천만 건 이하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와 스페인 발렌시아 등 호텔 투숙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는 도시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도 올림픽 기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호텔 숙박객에게 부과하는 관광세를 올 초부터 2배 이상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아름다운 물의 도시로 불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올해 6월 1일부터 단체 관광객 인원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치아 시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현지 주민과 관광객 간의 균형과 공존을 위해서 이런 내용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광 가이드의 확성기 사용도 앞으로 금지되는데요. 단체 관광객들이 좁은 거리나 다리 등에 멈춰서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베네치아 주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보복 관광에 나선 관광객이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소음과 사생활 침해, 또 치솟는 집값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베네치아 원주민 인구는 2차 세계대전 직후 17만 5천 명에서 최근에는 5만 명 미만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베네치아 당국은 원주민의 급속한 이탈을 막고 또 과잉 관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로 우리 돈 약 7천 원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해당 조치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